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를 맡은 주익중입니다.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선공업의 발전입니다.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 중 하나인 조선공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넷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선 1970년대 정부의 조선공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로 현대조선소, 오늘날의 현대중공업 출범을 살펴보고, 셋째로 조선공업에서 학습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 관해서 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공업의 위기 극복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1970년대 정부의 조선공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의 특징입니다. 첫째로 조선산업은 주문 생산 산업입니다. 선주의 주문에 따라 선주의 요구대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조선업은 배를 만들고 나서 파는 게 아니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주문대로 만드는 산업입니다. 둘째로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조선업에서는 철판을 자르고 또 붙여서 선각을 만들고 각종 기계장치를 붙이는 공정에서 대규모 노동이 투입됩니다. 셋째로 조선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이기도 합니다. 현대적 조선소는 거대한 도크와 선대, 또 대형 크레인 등 설비를 구비해야 하며 따라서 거대한 자본이 듭니다. 그렇기에 조선업에서는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워 후진국이 선발국을 추격하는 게 가능하지만 막대한 고정비를 소요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넷째로 조선산업은 큰 경기 변동성을 보입니다. 이는 수요자인 해운업의 경기 변동성이 큰 데서 기인하는데, 이로 인해 해운사가 보유한 선박의 내구 연안의 종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 회복기에 내구 연안 종료가 집중되면 조선업은 집중적인 선박 발주로 호황을 구가하지만 그 후 필연적으로 주문이 끊기고 불황을 맞게 됩니다. 조선공업은 중화공업화 선언 이전부터 정부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발전의 계기를 잡았습니다. 1960년대 말 한국에는 150여 개의 조선업체가 연간 18만 7천 톤의 건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의 규모보다도 작았습니다. 대다수가 영세업체들이었습니다. 가동률도 매우 낮아서 25%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해운사들이 배를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의 해운사들은 국내에서 새 선박을 주문하지 않고 주로 외국에서 중고선을 사왔습니다. 국내의 선박 자급률은 1960년대 말 15%도 채 안 되었습니다. 1960년대 전반에 정부는 조선공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입 대체를 시도했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기에 총 6만 7천 톤의 선박 건조를 목표로 한 조선 5개년 계획이 나왔지만 목표 대비 62%, 건조 능력 대비 18%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자금 집행액도 계획의 48%에 불과했는데 내자 부족 때문에 조선산업의 자금 지원이 타 산업보다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국내에서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 지원이 부진했습니다. 계획기간 중 공급된 선박의 80%가 외국에서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청구권 자금을 활용한 육성 정책도 나왔습니다. 청구권 자금 중 조선산업에 할당된 금액은 어선 건조에 839만 달러, 화물선 건조 157만 달러 등 도합 1천만 달러 가량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국내 건조 어선의 절반 정도인 어선 1358척 3만 640톤을 건조하기로 하고 대한조선공사에서 6,000톤급 화물선을 건조케 했습니다. 1967년 8월 24일자 매일경제신문에 6,000톤급 화물선 진수 보도입니다. 진수식에 국무총리가 참석해서 대통령의 치사를 대독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정부는 1967년 조선공업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서는 조선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상공부의 조선산업진흥계획 수립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만으로 조선산업을 진흥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수요 측인 해운업, 수산업과 조율되지 않은 조선업 공급계획은 실행될 수 없었습니다. 1970년경부터 한국 정부는 조선공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제각기 육성 정책을 썼는데 그 동기와 추진 방식이 달랐습니다. 먼저 손을 쓴 것은 경제기획원이었습니다. 1970년 기획원은 4대 핵공장 건설 계획에 따라 20만 톤급 도크의 조선소에서 연간 70만 톤 선박을 건조할 계획으로 현대건설의 정주영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일본 정부에 차관 제공 및 기술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까지 건설업을 주로 해온 정주영은 조선소라는 것도 결국 도크를 파서 쇠붙이 용접을 하는 거 아니냐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은 20만 톤급 조선소를 감당할 수 없다고 난색을 보였고 일본 업계는 한국 조선업의 발전에 따른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여 조선소의 경영권을 요구했는데 이는 또 정주영이 거절하였습니다. 정주영의 미국, 일본 측 차관 도입 시도도 실패해서 이 기획원의 조선공업 육성 정책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한편 상공부는 한국에 적합한 수출 산업으로서 조선공업을 육성하려 하였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건조 실적이 없어서 주문을 받지 못하고 주문이 없으니 건조 실적이 또 없는 악순환에 빠진 게 문제였습니다. 먼저 2, 3만 톤급 배를 몇 척 팔고 그 배의 성능을 인정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상공부는 한국 유공에 원유를 공급하면서 계열 해운사 걸프마린사를 통해 수송까지 담당하던 미국의 걸프사에게 선박 발주를 부탁하였습니다. 배 만드는 과정은 모두 걸프사가 지휘 감독하고 한국은 작업장과 노무자를 제공하여 배 건조 실적을 한국 조선소에 남긴다는 것입니다. 상공부의 알선에 따라 대한조선공사는 걸프마린사와 1970년 11월 2만 톤급 탱커 2척의 건조 계약을 맺었습니다. 1971년 7월부터 2만 톤급 2척, 또 3만 톤급 2척 등 총 6척 14만 톤의 선박을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한국 정부는 걸프마린사가 유공에 공급하는 원유의 수송비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걸프사 직원이 실제 건조 작업을 지휘하고 조선공사의 기술자, 근로자들은 걸프사에서 지시하는 대로 배우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대한조선공사의 1973년 중형 유조선 건조 광경입니다.
땅을 깊게 판 도크가 아니라 지상에서 건물 짓듯이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2년 대한조선공사가 건조한 원목 운반선 모습입니다. 아마 진수식 때 촬영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